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좀 설레는 마음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개별 주식들의 평가를 하는지, 어떤 툴을 이용해서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내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자신 있게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요. 2차 하락이 와도 절대 매수하지 말아야 할 항공주는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항공주를 매도하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항공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지금 투자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항공주 하나하나의 기업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항공주들 중에 어떠한 항공주가 가장 지금 위험성이 큰지, 항공주 중에서도 어떠한 항공주가 투자 가치가 아직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에어라인은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델타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스피릿 에어라인, 젯블루 이렇게 6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현재 주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현재 주가를 52주 1년 동안 가장 높았던 최고점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가 가장 그래도 분전했습니다. 41.3%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반면에 스피릿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65.9%나 최고점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에어라인들도 대부분 다 50%에서 60%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팬데믹 바로 직후에 최저점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에어라인 스톡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106.9%가 최저점 대비 상승한 상황이고요. 스피릿 에어라인이 168.3% 상승해서 가장 변동성이 큰 에어라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퍼포먼스를 보면요. 역시 스피릿 에어라인이 92.9% 우리에게 리턴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변동성이 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년 동안 퍼포먼스를 보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겠죠. 아무래도 1년 전에 주가에 비하면 지금 퍼포먼스가 플러스이가 힘들고요. 그래도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1년 실적이 지금 대부분 다른 에어라인에 비해서 그래도 손실이 적은 편이다. 32.9%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쪽으로 넘어가서요. 인컴 보면 지금 다행히 대부분의 에어라인들이 프로핏을 아직은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흑자 경영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안타깝게도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 12달 동안의 실적을 보면요. 이미 적자로 인컴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서 기억해 둬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PE 레이시오, Price per Earning 레이시오 살펴보면요. 아직 PE 레이시오의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PE 레이시오는 Price per Earning 레이시오잖아요. Price는 그 기업의 가격,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시가총액을 Earning이라는 거는 프로핏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의 기업을 100% 지분을 획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그 기업을 아예 사버리는 거죠. 100%. 그 기업을 사서 본전을 찾으려면 그 기업이 매년 만들어내는 프로핏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모으다 보면 본전치기 하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PE 레이시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PE 레이시오가 10이잖아요. 거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시가총액을 전부 지불하고 100% 지분을 획득하게 되면요. 10년 동안 현재 수준의 프로핏을 모으면 10년 후에 본전이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이븐을 달성할 수 있다.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48년, 한 5.5년 정도만 우리가 프로핏을 모으면 본전을 뽑는 거죠. 사우스웨스트는 10년 조금 넘게 프로핏을 모으면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가 있고요. 스피릿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5.1년, 젯블루 같은 경우는 13.9년이죠. 따라서 지금 델타 에어라인하고 스피릿 에어라인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제너레이션 한 프로핏에 비해서 이윤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주가의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워드 P라고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P 레이시오가 어떻게 변할까를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P 레이시오가 어떻게 변동할 거냐를 알아야 우리가 이 주식을 살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황이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여기 보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P 레이시오가 1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갑자기 21로 10년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었던 투자가 갑자기 21년을 기다려야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죠. 스피릿 에어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5년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었던 투자였는데 15년이나 기다려야 본전을 뽑을 수 있는 투자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라인의 경우는 P 레이시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포워드 P 레이시오가 아직도 10 미만이에요. 10년도 안 돼서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투자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20년 이하니까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EPS 살펴볼게요. Earning per share. 한 주식당 어닝이 어느 정도 되는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하나의 주식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의 관점인데요. 보시면 중요한 거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돈을 잃고 있죠. 전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EPS 역시도 현재 절대값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굉장히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향후 내년에 어닝 퍼 쉐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계속 마이너스 보여주고요. 다른 에어라인은 현재 수준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흑자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위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닝 퍼 쉐어 포캐스트 다음 분기에는 대부분의 에어라인들이 많은 폭으로 마이너스 적자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은 것이겠죠. 항공주 주가는 한 분기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 지금 EPS 다음 쿼터, 다음 분기의 포캐스트를 보고 추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EPS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까요? 올해는 이렇게 나쁜데 그럼 과연 내년에 우리의 어닝이 올해에 비해서 성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델타 에어라인 14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142% 성장. 따라서 이 두 항공사는 1년 정도 기다리면 그래도 우리가 어닝이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계속 살펴보실까요? 다음은 Return on Equity.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equity라는 것은 자기 자본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리턴을 만들어내는가. S&P 500의 에버리지가 14%입니다. 그래서 14%보다 ROE가 높으면 좋은 ROE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델타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지금 S&P 500의 평균에 비해서 건강한 ROE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2달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진입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몇 퍼센트가 프로핏으로 떨어지고 있는가. 오퍼레이션 마진이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 11.5%로 굉장히 건강한 수준입니다. 지난 12개월이니까 지금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의 상황까지도 포함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의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핏 마진으로 보면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역시 팬데믹이 시작된 다음의 분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8.5%의 프로핏 마진은 성공적인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핏이 마이너스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숏 인터레스트 쉐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공매도라고 부르잖아요. 공매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몇 퍼센트나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진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사서 팔고 할 테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지금 공매도에 커다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의 30.5%가 공매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피릿 에어라인도 32.7%의 주식이 공매도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겠죠. 반면에 델타 에어라인하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의 주식이 5%도 안 돼서 굉장히 건강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밸런스 쉿을 같이 모니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차 하락이 와도 절대 매수하지 말아야 할 항공주를 찾고 있잖아요. 절대 매수하지 말아야 할 항공주라는 것은 지금 전혀 프로핏을 내지 못하고 있고, 또한 현재 재무제표상에서 밸런스 쉿이 굉장히 안 좋다, 부채가 많거나 아니면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업을 우리가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쉿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요, 커런트 레이시오입니다.
커런트 레이시오라는 거는요,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랑 비교를 한 거예요. 커런트 에셋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캐시나 아니면은 유가증권, 아니면은 어카운트 리시버블, 당장 받을 수 있는 빚들, 이런 거를 합해놓은 걸 우리가 커런트 어셋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커런트 어셋이 커런트 라이어빌리티에 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 뱅크럽시 회사가 부도가 날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따라서 커런트 레이시오는 1이 넘으면 좋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스피릿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1.0이잖아요. 커런트 레이시오가. 따라서 스피릿 에어가 부도가 날 확률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 보시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은 현재 커런트 어셋에 비해서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거의 2배 또는 2배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또 하나 여기서 봐야 할 거는 토탈 뎨 투 에퀴티 레이시오. 그래서 전체 빚,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말고요. 전체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을 자기 자본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 자기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숫자들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기 자본하고 가지고 있는 뎨하고 만약에 똑같다. 그럼 그게 1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회사가 자기 자본의 비율이 그 토탈 뎨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지 보면은 델타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라는 건 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부채랑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이 거의 비슷하다. 스피릿 에어라인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0.6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총 부채가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의 6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부채가 정말 적다는 거죠. 따라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굉장히 건강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젯블루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2.2, 총 부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의 2.2배인 거예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총 부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의 1.9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다 갚아요? 다음은 인사이드 오너십.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인사이드 오너십은 뭐냐면 그 회사의 다이렉터들, 바이스 프레지던트, CEO, 그 회사에 관련된 인사이더들이 얼마나 전체 주식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인사이더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좀 많은 편이네요. 1.4%, 전체 주식의 1.4%를 그 기업의 관계자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숫자는요, 인사이더 트랜잭션 지난 6개월 동안 그 내부자들이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팔았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델타 에어라인이 85.7%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제 보유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기업의 내부자들이라는 거는 앞으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거는 내부자들이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향후 비즈니스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미를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내부자들이 인사이더들이 주식을 정리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Institutional Transaction, Institutional Ownership은 뭐냐면요, 기관들이 얼마나 갖고 있잖냐, 펀드 회사라든지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인스티튜셔널 오너십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전체 주식의 몇 퍼센트가 그런 회사들에 의해서 소유가 지금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젯블루가 굉장히 인터레스팅하네요. 젯블루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의 거의 5%만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고요, 나머지 95%들은 다 증권사라든지 투자은행들이 갖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고요. 나머지들은 60%에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 매도했냐를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역시 가장 많이 팔아치웠네요. 스피릿 에어라인도 엄청나게 팔아치웠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투자 회사들이 그래도 앞으로 위험성을 좀 적게 봤다는 얘기겠죠. 4.2%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많은 주식의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널리시스트 레코멘데이션입니다. 7개 정도의 채널을 제가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각 채널에서 각각의
주식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고 과연 이 주식을 팔아야 할지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매수를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레코멘데이션, 어떤 추천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요, 일단 finbiz.com에서는 3.3, 3.3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1이면 사라는 거고요, 5면은 팔라는 겁니다. 따라서 3.3이면 중간인데 중간보다는 약간 더 팔아야 되는데 가까운 그런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finbiz.com에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갖고 있거나 팔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켓빗에서는 홀드해라, 갖고 있어라, 파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켓 와치에서는 언더웨이트라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잭스에서는 갖고 있어 좋다. 티커에서는 스트롱셀, 꼭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CNN 비즈니스에는 팔아야 된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어널리스트들이 파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보시면 2.5니까 중간이지만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사는 쪽이 좋겠다는 쪽이 가깝고요. 홀드, 그 다음에 사는 것도 괜찮겠다. 오버웨이시니까 그래 사는 것도 괜찮겠다. 홀드, 가지고 있어라. 바이, 사라. 그 다음에 홀드해라. 델타 에어라인은요 2.2니까 사는 쪽이 좋겠죠. 홀드, 스트롱 바이, 팁 랭크 같은 경우는 델타 에어라인 주식을 강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더웨이트, 별로다. 셀, 꼭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바이, 한 반반 정도 나눠지네요.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요 2.3이니까 역시 사는 게 좋겠다. 사라, 모더리트 바이니까 사는 게 좋겠다. 오버웨이트, 사는 게 좋겠다. 홀드해라, 스트롱셀, 그 다음에 바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의 전문가들이 주식을 갖고 있거나 매수하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피릿 에어는 대부분 다 홀드죠. CNN 비즈니스에서만 사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젯블루 역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홀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마켓빗의 레이팅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요, 지금 보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10명의 전문가가 팔을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7명이 보유하고 있어라, 온리 3명 정도가 좀 사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요, 8명이 그냥 보유하고 있어라, 바이 13명이 지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사야 된다, 그리고 한 명은요 꼭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겟 프라이스 알아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채널들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향후 1년 동안 각 항공주들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요 14.28달러가 목표 주가입니다. 1년 후에, 즉 앞으로도 11% 정도 더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굉장히 암울하네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46.8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주가에 비해서 27%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은 40.4달러가 목표 주가고요, 즉 앞으로 올라갈 게 37% 가까이 되네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43.3달러 정도 목표하고 있고요, 즉 25.4%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스피릿 에어라인하고 제트 에어라인은 올라갈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오늘 주식 분석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메리칸 에어라인 굉장히 위험하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적자 경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향후 5년까지도 그 적자 경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암울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커런트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죠. 지금 부채에 비해서 자기 자본이 굉장히 적습니다. 쉽게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앞날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투자할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타겟 프라이스 보시면 앞으로 1년 후에 지금 주가에 비해서 10% 이상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 집단이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주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혹시 2차 하락이 오더라도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주식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혹시나 에어라인에 관심이 많고 에어라인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굉장히 재무제표도 건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도 흑자 경영을 하고 있죠.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델타 에어라인하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한다면 향후 1년 후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20%가 넘죠. 36.8%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25%가 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항공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분석 방식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툴을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 아니면 향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주식들 계속 분석해서 영상 제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